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심우정 후보님,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예, 국민의 검찰총장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확실하게 검찰총장으로 필요하다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신분증 보여주고 그리고 가서 쫓아가서 수사를 하고 왔어요.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어떻든 뭐 안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수사는 재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와서 갔죠? 그랬겠죠? 안 나와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죠. 앞에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이 세상에 준칙상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 폭발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거 바로 잡으세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못 잡지요. 그거 틀렸잖아요. 온 세상에 어느 검사한테 얘기하고 그거 틀렸다고 그럴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검찰총장 후보께서. 제가 오늘 답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볼게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말 못하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말했으니 향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준칙상 보세요.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제3의 있고 장소에 가서 검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그러고 한 적 있어요? 경우에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 부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살아있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것도 주가 조작 23억에 300만 원 이상 디올백에 샤넬 향수에 등등을 받아서 국민의힘 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 드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 이것도 약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부정,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 못하는 모습 기록해 두고 향후에는 단호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최병 관련해서도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심우정 후보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초로 검찰총장은 그럼 왜 있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결정하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보세요. 자, 화면 틀어주세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108억이시더라고요. 심우정 후보자님, 재산이 얼마십니까? 예, 이번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얼마입니까? 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말하세요. 얼마냐고요. 저건 내 화면이에요. 얼마십니까? 예, 108억 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따님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대출을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출 받으라고 있는 대출이에요. 이거를 108억 재산 신고한 후보자가 제 딸 대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부터 제가 말하는 건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받으라고 준 대출 내용이에요.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대출은.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쓰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청년들이 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하실 내용이십니까? 사과할 수 있습니까? 사과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도 제가 그러면은 저희 딸한테 뭐 돈을 보태주고 이랬으면은 괜찮겠죠. 그게 아니니까 저희 딸이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심우정 후보자는 그러면 햇살놀과 최저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 몰라요? 그거 108억 재산 가진 사람 딸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님은 대학생이면 그걸 도와주든지 뭐 해놓고 이 부분은 최저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네. 워낙 기사가 크게 났으니까 그걸 다 아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예. 누가 가장 화가 많이 났을까요? 국민들이. 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가장 아마 네.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서 실업의 상태 또는 취업 준비 상태 또는 쉬고 있는 상태를 합하면 역대 최고 숫자 12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런데 수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그 중에서도 취업을 해보려고 하지만 뭐 끊임없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탄탄대로이기도 하고 모두가 자상하고 친절해서 그냥 앞길이 잘 열립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그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전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신민경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이다시 국립외교원은 연구원,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 요건이 이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관련 분야는 저렇습니다.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유가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주로 하는 것이 교육 운영 지원 또는 서포터즈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 분야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데였습니다. 심경은 전공이 아마 국제 협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다시 전으로 올라가 주세요. 전으로. 저 조회수 4,883이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회한 숫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1,162회의 조회 건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혹시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걸 열었다가 나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또는 전공 분야가 그게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신민경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신민경을 통과시켜주고 싶었으면
전공을 저렇게 하지 말, 전공 불문을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저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공고를 낸 걸 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졸업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정말 재밌는 게 공고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29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3월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2024년이요? 네, 지난해 3월 29일. 원래는 4월 1일부터 근무, 그러니까 그 다음 달 월요일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29일 금요일부터 근무합니다. 여기 월급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복지비는 한 달로 계산돼서 다 나온다는 걸 아마 아시죠. 뭐 어쨌든 이런 특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인스타그램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개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뭐 괜찮았었다. 아마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 돼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직이죠. 연구원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 파트 1명, 군사 방산 부분 한 명씩인데 정책조사 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7,177입니다. 7,177.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봤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 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를 봤겠죠.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외교부에서 2월 5일자로. 재공고가 나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거의 6,000건에 달합니다. 정책조사 파트 1명을 다시 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민경은 국제협력 쪽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근데 신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 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 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죠. 아까 거기 봤었던 6,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여기에 아마 어플라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도 아니에요. 국립외교원에서 했던 거는 교육 지원, 교육 운영 지원.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비단키를 깔아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란을 언제 뜨는가만 쳐다보고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공부를 일으키기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사항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고 네. 지금 해당자가 신원조회 면접 시험까지 다 보고 면접까지 다 보고 최종 합격이 되어서 신원조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르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문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아까 한정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 관련된 문제가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해 보이네요. 저도 청와대도 근무해봤고 공무원들 인사도
꽤 관여를 해봤고 네. 주관도 해봤는데요.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을 못 드렸는데 제가 네, 파악하고 있는 간단히 거하고 좀 좀 다릅니다. 답을 좀 네. 예, 주시죠. 예. 아니, 제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거는 국립연구원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동경 가서 주일 대사를 만나는데 자기는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라는 그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지금 외교 전략본부에 그 취업하는 문제는 그 뭐 경력 기간이며 이런 거 산정하는데 조금 그 기준이 달라서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의원실에 가서 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그러니까 특정 분야, 네. 아까 정책 조사 분야죠. 한 명이 최종 면접까지 봤다가 취소가 됐고, 네, 그 똑같은 TO로 해서 분야가 국제협력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새로 모집을 해서 그 특정 인사가 신모양이죠. 네, 신모양이 합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앞에 취소된 사유는 뭡니까? 구체적인 걸 제가 파악하고 담당.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나 심지어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요. 그 심지어는 어디 무슨 택배 회사 이런 데에 감사인가요? 뭐 그 보내는 것까지도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 해가지고 네, 그죠?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사가 아니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 제가 금방 들어보니까 저게 공무원이 이제 채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투명할 것으로 생각하기야 보통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관련해서 엄청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과정은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할 것으로 네.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선발 과정에 외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 관여했다가는 뭐 큰일 난다는 거 다 알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장관님의 원론적인 그런 입장은 알겠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답변을 좀 주시고 저한테도 답변을 좀 네, 와서 좀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